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재결입니다. 행정쟁송 중에서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상격과 관련해서 재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뭔지, 변경 명령을 했을 때 소송의 대상이 뭔지가 자주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결이라는 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법원이 하는 판결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분 등이라는 건 처분과 재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죠. 원래 처분과 재결, 이 두 개를 합쳐서 처분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 소송의 대상이 원처분과 재결 모두 될 것 같은데 둘 다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만 제기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있는데 먼저 재결주의는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 모두의 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원처분주의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우리 법은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분과 재결이 있을 때는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만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도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될까요? 판례는 각하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당해 재결 취소 소송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건 어떤 것인지 그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걸 말합니다. 먼저 주체 측면에서 보면 권한 없는 기관이 재결을 하는 경우입니다. 절차는 행정심판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죠. 그리고 형식 관련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를 재결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주체, 절차,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체, 절차,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도 중요합니다.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하 재결입니다.
각하재결이라는 건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 판단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각하 재결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각하 재결을 하게 되면 이때는 행정심판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각재결입니다. 기각재결이라는 건 원처분이 문제가 없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말합니다. 설령 원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재결은 그러한 원처분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설령 원처분이 위법한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기각재결을 했다고 해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각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재결을 하거나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인용 재결입니다. 인용 재결이라는 건 원래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재결을 말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인용 재결이 내렸다라는 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의 상대방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죠. 하지만 제3자요 행정행위와 수정재결 경우에는 인용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습니다. 먼저 제3자요 행정행위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A에게 공장 설립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원처분이 되겠죠. 그런데 A에게 공장 설립 허가 처분하니까 이웃 주민인 B가 공장 설립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때 B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하게 되면 이 인용 재결은 당연히 A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용 재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원래 공장 설립 허가 처분을 받았던 A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B의 행정심판을 인용한 재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재결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때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이 되는 것입니다. 재결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변경 재결이고 두 번째가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변경 재결도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인용 재결이고 두 번째는 수정 재결입니다. 일부 인용 재결이라는 건 처분의 종류는 그대로 주고 양적인 변경만 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1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수정 재결은 처분의 종류 자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의 정직 처분했는데 감봉 처분으로 바꾸는 것이 수정 재결이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 재결을 했을 때 소송의 대상은 무엇이고 피고는 누구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냥 원처분이 아니라 변경 재결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인용되고 남은 원처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의 정지 처분을 1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바꾸게 되면 1개월의 정직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원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변경 처분에 의해서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 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고 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소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도 변경 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 명령 제기를 한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라고 명령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 소송의 대상도 변경된 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입니다. 앞서의 사례와 유사하게 처음의 원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피고 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원처분을 한 행정청이 되겠습니다. 원처분주의 예외가 재결주의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재결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입니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주의의 두 번째 사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입니다. 노동위원회 법을 보면 원처분이 아니라 재심 판정, 이게 재결인데요. 이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특허심판원에 의한 심판 청구를 먼저 한 뒤에 그 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한 문제로서 교원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징계는 국공립 학교 교원인지 아니면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걸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이 소청심사가 바로 행정심판의 일종이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징계는 행정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국공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징계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다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이고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청심사를 거치게 되면 소청심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소청심사 결정은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